주문은 여전히 절벽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저도 보지는 않지만 가격 하락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고, 다만 디램 가격이 급락할 때부터는 주가가 올랐고, 그리고 디램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할 때는 이제 주가가 안 가는 그 사이클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이었는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선반영 아까 좋은 질문이시지만 주식 시장하고 같습니다. 네, 요즘 반도체 관련 주식들 투자하시고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장 업황에 대한 그 분석, 워낙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지금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정확한 글로벌 내 위치, 그 다음에 시장 상황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시죠, 노군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진짜 지금 이게 초유의 관심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예. 좀 좋아진다 하는데 오히려 좀 빠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반도체 주식들이 어쨌든 되게 하락했다가 마이크론이 일단 공급 감소 계획을 발표했고, 또 SK 하이닉스도 이제 공급 감소랑 설비 투자 축소랑 감산 얘기하면서 주가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다시 또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보냐면 2018년, 19년 사이클 때도 디램 가격이 66%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고점 예, 대비? 예, 고점 대비 300, 서버 디램만 기준으로 32GB 기준으로 66% 하락했을 때, 그때 공교롭게도 가격이 하락할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좋을 때 사기보다는 오히려 디램 가격이 급락하면 또 이 서버든 스마트폰이든 제품의 교체 주기가 좀 되게 짧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렇게 다운턴일 때 사면 또 업턴일 때는 주가가 항상 올랐다는 그 경험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감산,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축소 얘기하니까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근데 이번 사이클은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도 주가가 괜찮거든요. 그렇죠. 6만 원 이상에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하이닉스는 다시 처음으로 다시 지금 주가가 다시 그렇죠. 하락하고 8만 원 있거든요.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이제 그때랑 다른 거에 대한 좀 그런 질문들이 저희도 최근에 이제 연간 전망 자료를 쓰고, 저희도 계속해서 역사는 반복되지 않더라고요. 비슷하게는 가지만 또 그때 또 색깔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삼성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 이제 감산에 이제 설비 투자 축소를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그런 체력에 대한 점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시장 경험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이 2018년, 19년보다는 완전히 이제 레벨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그때랑? 그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8년에서 19년 갈 때 재고가 한 1조 정도 늘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때랑 비교했을 때 10조 이상 늘었거든요. 10배나 늘었군요, 재고가. 아니, 그렇지는 않고 230% 늘었습니다. 230%? 예, 2018년 4분기 대비해서 하이닉스는 230% 늘었고, 마이크론은 한 71% 정도 늘었고, 그리고 이게 재고라는 게 이제 매출액이랑 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매출액이 작을 때 재고랑 또 매출액이 클 때 재고가 다른데, 재고 자산 회전율 자체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보는 시각이 재고가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이 재고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편차가 크거든요. 재고 규모가 크면 그게 이제 특히 기말에 재고가 많으면 제품 가격이 하락해버리면 그만큼 이제 매출 원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말 재고가 줄면 그만큼 어쨌든 보통 이제 우리 회계 공부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초 재고에다 투입액이랑 그다음에 기말 재고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데, 기말 재고가 많이 빠진다는 거는 매출 원가율이 많이 올라가서 아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의 진폭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이제 업턴에서 다운턴으로 갔다가 다시 업턴으로 가는 그 사이클에 베팅을 했던 경험 때문에 감산하고 공급 축소한다니까 주가는 올랐지만, 최근에 방향을 보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되는데 하이닉스나 그렇죠. 마이크론이랑 다시 좀 빠지죠. 쉽게 못 가고 있거든요. 다시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그런 상황의 차이가, 그러면 왜 이렇게 재고가 많아졌을까에 대한 질문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반도체 기업들은 작년에 혹시 모건 스탠리가 이제 윈터 이즈 커밍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올 초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로 겨울이 별로 안 춥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왜 안 추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디램 가격을 많이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올 초에도 사실 작년 연말도 그렇고 미국의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어쨌든 디램 가격에 대한 인하를 좀 많이 했는데 3개사다 보니까 많이 좀 저항을 한 거죠. 서로 우리는 그 정도에는 공급 못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2분기에도 이제 또 뭐 계속 가격 인하 요구가 있었고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지켰는데 3분기 같은 경우는 또 지나치게 많이 인하를 요구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안 팔고 재고로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점화에 있어서의 그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인하우스 재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어느 정도는 가격을 방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요가 급냉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거 생각을 했는데 과거하고 달랐던 거군요, 반응이. 그렇죠. 가능은 그때는 이제 워낙 이제 서버 디램 가격이 사실 32GB 기준으로 310불까지 갔으니까 사실은 가격 인하에 대해서도 서로 그리고 흑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랑 영업이익 레벨이 분명히 좀 다른 상황에서 또 가격 인하 요구를 해서 오히려 또 우리 많이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과거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보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또 그렇게 공급을 원활하게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부품난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에 생산에 대한 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특히 디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년에는 생산 증가율이 안 높을 거니까 자꾸 이제 고객들이 가격 인하를 거칠게 요구하면 안 팔고 내년에 팔겠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잘못 본 거죠. 지금의 그 수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급냉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급냉하면서 이제 재고가 갑자기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재고라는 거는 온전 자본이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팔아서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일단 가는 거고 캐시플로우 상으로도 그런 거고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여기에 이제 영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카운팅 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매출 원가율이 올라가서 실적이 되게 또 낮아지는 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왜 갑자기 급냉을 했고 우리 국내 디램 회사들은 왜 당장 한두 달 뒤에 올 일을 놓쳤을까? 놓쳤을까? 이거는 제가 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기의 대응 능력 면에서. 우리 뭐라 그러죠? 예. 학습? 예. 과거의 기억에 너무 사로잡혔었군요. 가점화에 대한 자신감. 우리는 상계사밖에 없으니까 수요처는 많은데 우리는 3개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저항하면 그들도 적당히 합의해서 가격 협상을 할 줄 알았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더 거칠게 빠진 근데 거죠. 그쪽도 어쨌건 적정 재고 수준을 계속 맞습니다. 끌고 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돌아갈 것 같은데 예. 갑자기 급냉했다는 거는 예. 재고도 그쪽이 안 팔려서 확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스탠스를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램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디램의 가장 큰 고객층이 서버, 스마트폰, PC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은 디렉션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스마트폰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거고 PC도 재택근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성장할 거고 인텔이 서버 CPU가 늦게 나왔으니까 서버도 생각보다는 지금 아주 강한 강도가 좀 둔화될 거야. 요 정도로 봤는데 이게 그 생각한 레벨보다 더 급감을 했고요. 그 급감의 이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PC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 수요가 이제 2019년에 이제 한 그러니까 1.65억대, 그러니까 1억 6,500만 대 정도였고 2021년이 2억 4천만 대로 빅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2억대 봤는데 지금 4분기 보니까 이게 4천만 대까지 또 빠집니다. 와, 엄청 빠진 거네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가 한 1억 8천만 대인데 문제는 내년 1분기가 물량이 거의 4천만 대가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PC는 실질적으로 수요 감소가 있어서 PC 메이커들이 이제 주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로 냉각될 거라고는 안 본 거고요. 스마트폰은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는 애플, 삼성이지만 그렇죠. 디램을 제일 헤비하게 썼던 회사들은 중국 기업들이고 또 중국 기업들이 스마트폰 수요가 보통 13억대 기준으로 보면 한 8억대. 근데 삼성하고 애플은 합쳐서 5억대거든요. 근데 그 8억대가 7억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가 재고 줄이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 그들의 채널 재고가 줄어도
안 만들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로 완전히 회사 모두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도 보면 우리 뭐 휴대폰 시대 때도 보면 중견기업들이 뭐 잘하다가 좀 뭐 잘못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세히 보면 재고자산 때문에 많이 안 가졌거든요. 그래서 오포, 비보, 샤오미도 지금 재고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더욱 더 느끼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버 쪽인데 서버는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텔 제품 늦어진 게 이번 DDR5. 예, DDR5 수요를 겨냥한 사파이어 레피즈가 원래는 작년 4분기에 나와야 되는데 딱 보니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제 인텔의 그 스케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양산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거든요. 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본 거죠.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돈이 많습니다. 여전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돈이 많고 스마트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많이 익히죠. 돈은 별로 없지만 계속해서 이제 좀 하여튼 그 유통망을 잘 활용을 하는 편인데, 근데 클라우드 회사들 입장에서 스마트폰 회사들은 재고 줄이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고 네. PC 회사들은 정말 수요가 급감하고 그러면 자기밖에 수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월 달 그다음에 뭐 이럴 때 그 디램 회사들한테 가격 깎아달라고 했거든요. 두 자릿수 인하를 아마 요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대응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 못했던 거 이상으로 가격 인하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문도 이제 발주했던 물량들도 많이 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주문 취소 중에는 아주 마이너한 경우긴 하지만 유럽 쪽의 데이터 센터 신규 투자가 좀 많이 이축이 되고 있고, 왜냐면 데이터 센터가 이 365일 동안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또 전력난, 에너지난이 전력난이 있지 있으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상황이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우리 디램 회사들도 대응을 못했던 거고,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게 작년에 우리 디램 시장이 제일 시장이 컸을 때가 이제 2018년입니다. 그때가 이제 990억 불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 상반기가 디램 시장이 500억 불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올해 최소한 그치. 1000억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쵸. 근데 이게 갑자기 3분기에 이게 250억 불 시장이 180억 불로 디램이 가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80억 불 시장이 130억 불로 25%씩. 그렇군요. 3분기 때부터. 그래서 CPU, GPU를 만드는 인텔, 엔비디아, AMD 이런 애들도 매출이 이제 분기별로는 빠지지만 우리 산업이 25%씩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급감은 아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의 디램 회사들도 재고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너무 좀 편하게 생각한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또 최근에 또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를 좀 그려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은 실기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도 틀렸고 기업도 틀렸고 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 하에서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하이닉스나 그 마이크론이 얘기한 감산에 대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최선의 방법인 건가요? 감산은 이제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의 수요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감산이 그래도 좋은 감산이고요. 지금 이제 일부 기업들은 캐시플로 때문에 하는 감산일 수도 있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고, 재료비 값은 줘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 반도체는 감산을 한다고 해도 이게 감산 효과가 바로 나타난 건 아닙니다. 나 오늘부터 안 만들면 투입한 웨이퍼는 2달 반 뒤에 칩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9월 달에 감산을 해도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정상적으로 나온다. 예, 그래서 한 뭐 보통 10주 정도 지나면 감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감산을 해도 사실은 공급 재고는 계속 쌓이는 거죠. 고객이 안 사간다면. 그런 차원에서 좀 그렇게 우리 일반적인 완제품처럼 유연하지는 못하다는 좀 경직적인 그런 생산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산업의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감산은 좀 긍정적인 건데, 지금은 우리 그건 아닌 것 캐시플로우 때문에 감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더 보여서, 그래서 그런 퀄리티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는 분들도 좀 생긴 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기업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는 안 할 테고.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바닥이 어디냐,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멈추고 반등하는 그 지점, 거기가 어딜 거냐에 대해서는 이 뭔가 이 적용이 되는 감산 효과가 나오는 한 2달 후서부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예, 그게 맞죠. 다만 이제 그때 되면 고객들이 이제 수요가 좀 생겨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완제품을 만드는 서버 회사, 스마트폰 회사가 있고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
우리 삼성 하이닉스가 있다면 이 완제품은 소비자가 사가잖아요. 그렇죠.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유통상을 통해서 사갑니다. 유통상의 재고는 지금 줄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 완제품 회사들이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어요. 그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다.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 애플은 만들지만 메모리를 헤비하게 쓰는 회사는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인데 오포, 비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수출 데이터 보면은 중국향으로 전체 물량이 한 25% 줄었다, 뭐 30% 줄었다 이런 얘기 있고 반도체가 29% 정도 줄었다. 그 지난번에 이게 다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정말 뭐 개발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애플보다도 그 스마트폰 같은 성능 기준으로는 D램을 많이 썼거든요. 아. 근데 그들이 이제 생존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성장 모드에서 생존 모드로 바뀌면 갑자기 이제 다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적정 주고를 해서 100대다. 그러면 지금은 생존해야 되니까 현금 쓰면 안 되니까 뭐 한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확 줄인다. 그거보다 더 줄이고, 아, 더 줄인 예, 거예요? 더 줄이고 있고 언제 그게 끝날지는 저희도 예단하기 힘들고 참고로 이제 올해보다 내년도에 포켓가 더 안 좋아요. 중국 기업들은 물론 이제 그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자본 시장이든 뭐 크레딧 마켓이든 좀 개선이 되면 그들도 스탠스가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부품 회사한테 주는 포켓을 보면 올해 생산 계획보다도 내년 계획이 그렇게 비슷합니다. 사실 중국 기업들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 중간상, 판매상들의 문제고 일단 소비자 단에서는 지금 바닥을 치고 수요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팔리고 이제 있다. 자주 보는 저희가 이제 좀 유료 서비스 쓰고 있는 카운트 포인트라는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가는 물량이 10월 달에도 우리 제조업체가 공급한 물량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 업계 용어로는 셀 아웃된 물량이 셀 인된 물량보다 많아서 유통 채널의 재고는 그러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주면 이게 선순환으로 이제 지금 주문이 좀 올 때가 됐는데 주문은 여전히 절벽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저도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재 직면한 상황이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이 상황이 갈 거고요. 그러면 모바일 관련된 D램 제품이든 PC 관련된 D램 제품은 가격 하락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고 다만 이제 수요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클라우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그런 식의 재고 정책보다는 보통 이제 신규 CPU가 나오면 CPU의 코어 수에 맞게 D램도 바꿉니다. CPU와 D램은 같이 교체되는데 그 교체를 해야 될 뭐 어쨌든 인텔도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서버 CPU 점유율이 정말 한 2년 전만 해도 99%였거든요. 지금 압도적인데. 3분기에는 이제 75%로 떨어졌고요. 그럼 다 AMD에 뺏겨. AMD가 25%까지 늘었습니다. 점유율이. 많이 성장했네요, AMD가 많이 AMD 가. 성장을 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75%만 해도 그렇죠. 인텔이죠. 근데 인텔 과점이죠, 제품이 또 자꾸 안 과점.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인텔이 이제 저희가 사파이어 랩해져 가지고는 뭐 저희가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니고 인텔이 잘못했는데도 저희도 좀 미안할 정도로 사파이어 랩해지에 대한 기대감을 자꾸 저희도 했는데 이제 계속 이제 1년 반 이상 늦어져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좀 동향을 보면 내년 2월 정도부터는 아마존하고 구글은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를 좀 장착한 서버를 좀 어쨌든 좀 구매 계획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년 5월이에요. 그 말은 인텔을 못 믿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는 거 시제품들 보면서 판단하겠다. 예, 걔들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내년 7월부터 구매 계획이더라고요. 늦게 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2분기까지는 서버 딴에도 이제 수요는 그래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서버 D램 가격 관점에서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지금 우리 서버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의 원재료비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중요한 원가죠. 서버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뭐 가능하면 수요 없을 때는 가격 인하를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거칠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서버 D램 기준으로 보면 3분기에 20%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11월 30일은 어제는 아니네요. 예, 그저께. 이제 12월에 벌써. 예, 그러네요. 11월 30일 날 서버 D램 32GB가 85불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말이 95불이었거든요. 한 달 만에 10불이 빠졌고요. 근데 이게 전 고점이 160불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100불 가까이 빠지는 거예요. 한 90불 빠지면 70불이니까. 그러니까 70불을 저는 이번
그 사이클의 바닥. 저는 첫 번째 바텀이라고 보고 그걸 깨버리면 조금 저희도 수요가 더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DDR5 수요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는 70불 정도를 좀 바닥으로 보는데 70불이 되려면 4분기에 한 25% 빠져야 되고요. 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빠진 것만 해도 3분기 대비 22% 빠졌거든요. 그리고 12월에 좀 더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1분기에도 한 20% 빠져야지 70불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70불의 의미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서버는 그 32GB 모듈입니다. 그 모듈을 정말 하이엔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를 붙입니다. 그럼 960GB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60불 하는 게 70불이 되면 상당히 몇천 불을 줄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서버 만들 때 원가가 그만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70불부터 10% 깎아봤자 이제 7불이거든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그 어차피 사용해야 될 곳의 입장에서는 이러다 또 좋아지기 시작하면 또 그렇죠. 가격이 뛸 테니 예. 아 바닥이다 싶은 데서는 거기서 돈 비용을 확 아낄 수 있는 예, 지점이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원가에 있어서 이제 160불일 때 뭐 4, 50불 깎는 거는 되게 원가 절감 효과가 서버 사업자한테는 되게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 70불에서 7불 깎아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죠. 말은 이제 한 70불 정도 오면 가격 인하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거기서부터 가격 하락 속도는 상당히 완만하고 그 시점은 내년 2분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좋은 지적이신데 아까 이제 뭐 DDR5가 원래 올 2분기에 나왔으면 한 220불에 모듈 하나가 공급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DDR4 가격이 워낙 빠져서 여기에 이제 한 40% 프리미엄을 올려도 내년 아마 1분기 또는 2분기에 나오는 DDR5 32GB 모듈은 220불이 98불이에요. 그래서 싸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충분히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효과는 이미 다 얻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DDR4 기준으로 이제 70불 정도 오면 제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은 강력 좀 제가 임플리케이션은 이제 한번 4분기하고 빠질 때만큼 1분기만 빠졌다. 한 번 더 빠져버리면 내년 2분기부터는 정말 가격이 안 빠지거나 아니면 수요에 따라서 반등할 수도 있다. 이게 서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내용이고 스마트폰은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한 또 D램에 있어서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연말까지 수요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교체도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수통을 사잖아요. 생수병을 사는데 지금은 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창고에 보니까 생수통이 없어요. 바닥에 나게 이제 필요할 때가 오겠죠. 그러면 물을 안 마시고 싶어도 생수통은 새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를 저희가 이제 좀 뭐 인벤토리 빌드업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년 3분기부터는 물을 안 마시고 싶어도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구매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쪽은 인벤토리 빌드업 수요가 늦어도 내년 3분기부터는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서버는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의 스케줄, 그다음에 인텔이 지금까지 해왔던 시행착오들을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교체 수요가 좀 나오기 때문에 재고는 많이 줄였고 수요가 나오는 시점이 내년 3분기라고 본다면 이번 사이클은 가격 면에서는 내년 1분기가 이제 바텀일 것 같아요. 디램 가격 면에서는.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숨 고르면서 이제 수급을 지켜보는 시점일 것 같고. 근데 예. 그 말씀하신 DDR5의 어떤 공급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 맞물리네요. 맞물립니다. 뭐 의도하지 않게. 예, 의도하지 않게 맞물리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은 이제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PC는 마켓입니다. 인더스트리. 즉 수요와 공급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상당히 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설비 투자, 캐펙스. 그래서 컴퍼니로 보셔야 돼요. 서버 디램은 컴퍼니로 보셔야 되고 모바일 디램과 PC 디램은 마켓으로 봐야 되는데 마켓은 저희가 예상하는 데서 레인지가 물론 최근에는 많이 좀 틀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예측 가능한데 이 컴퍼니라는 거는 되게 좀 주관적이라서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내년 3분기에 좀 다 매칭이 돼서 수요가 그래서 사이클을 보면 공급 줄고 재고 줄고 수요 나오는 건데 최소한 3분기는 이제 수요가 나오는 시점이고 지금은 공급이 주는 시점이고 내년 상반기는 재고가 거의 소진되는 시점이라서 사이클은 뭐 임박을 했고 그 사이클은 항상 디램 가격이 급락할 때부터는 주가가 올랐고 그리고
디램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할 때는 이제 주가가 안 가는 그 사이클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이었는데 아마 이번 사이클도 그 성격은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삼성전자도 5만 천 원에서 주가가 6만 원대까지 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하이닉스는 왜 동참을 하지 못하냐면 재고 자산이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최근에 또 하이닉스가 또 전격적으로 인수했던 인텔의 솔리다임 낸드 사업도 그 뭐죠? 그 승자의 저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또? 수도 있지만 낸드 가격이 너무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업황이 좋을 때는 이게 플러스가 시너지가 나지만 업황이 나쁠 때는 이게 설상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많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회사의 주가 디커플링이 현재는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쨌든 내년 2분기, 뭐 봄, 1, 2분기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이 산업의 바닥은 보이는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주가는 선반영한다고 선반영하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까지는 통상적으로 몇 개월 선반영이 되죠? 선반영이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선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3분기 회복된다고 하면 이제 1월부터 올라야 되는데 왜가 미리 올랐나 공급 감소 계획을 발표를 2등, 3등 회사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리고 항상 주가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오른 상태에서 보면 바닥에서 오를 때가 좀 탄력이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최근에 공급 감소 때문에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한 20% 이상 올랐죠. 하이닉스도 8만 원에서 9만 원 뭐 중반까지 갔다가 최근에 뭐 일단 재고 자산이 생각보다 많네 하면서 다시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반등은 이제 공급 줄일 때 많이 오르고요. 두 번째는 재고 줄일 때 재고가 소진해서 이제 수주가 올 때 또 어쨌든 간에 또 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디램 가격이 오를 때 오르는데 보통 이제 그 디램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전조 증상이 현물 가격이 오르거든요. 현물 가격. 예, 현물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분기 초부터는 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나까지 오르고 내년까지 빠진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근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램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500억 불이었고 2018년에 990억 불과 비교해 보면 올해 뭐 그때를 넘을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3분기에 수요가 25%씩 이렇게 팍팍 줄어서 완전히 시장 예측이 바뀐 것처럼 비관적으로 보는 이 상황도 반대로 보면 3분기부터 내년 3분기부터는 재고 줄고 그다음에 뭐 공급 주는 거는 2024년은 공급을 많이 주죠. 왜냐하면 뭐 2등, 3등 회사가 설비 투자도 줄이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어쨌든 간에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있는데 거기는 장비를 공급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러면 2024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급은 타이트할 거라고 볼 거고 그다음에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특히 전방 시장이라고 하는 뭐 대부분이 다 IT는 비슷하겠지만 서버하고 스마트폰은 교체 주기가 짧습니다. 그렇죠. 서버는 3, 4년에 한 번씩 바꾸고 CPU가 새로 나올 때 많이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CPU가 새로 나올 때마다 디램 용량이 같이 증가해서 바뀌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뭐 대부분 알 겁니다. 2, 3년 쓰면 교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체 사이클이 짧은 두 제품이 2024년에 공급 주는 게 눈에 보이면 이게 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선반영 아까 좋은 질문이시지만 주식시장하고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실적이 나오면 안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오히려 악재가 다 반영될 때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도 좀 심리적인 게 되게 많이 메모리 가격 협상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2024년에 수급이 좋아질 것 같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오를 건데 사실은 3분기에 사가지고 내년에 팔아도 돼요. 왜냐하면 메모리 시장에는 스팟 시장이 있어가지고요. 투기적으로 이제 메모리 마치 우리가 금을 사가지고 금값 올랐을 때 파는 것처럼 디램 현물을 사가지고 수요 좋을 때 유통상에 파는 그런 스팟 시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팟 시장이 오르면 또 이게 고정 가격도 가만 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본다면 제가 봐도 내년 연말까지 메모리 가격이 빠질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상당히 좀 너무 비관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렇게 안 좋을 때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이 지점 부근에서는 사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은 좀 예전하고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그런 그 관점인데 스토리대로 가면 되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야. 8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하이닉스가 이제 2018년, 2019년 갈 때는
그래도 흑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지금 재고가 너무 많으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영업상에 물론 뭐 에비타 기준으로 즉 캐시플로우 기준으로는 그래도 에비타 마진은 뭐 20-30%는 나올 거니까 뭐 캐시가 많이 뭐 버닝 되는 거는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좀 안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지금 또 크레딧 마켓 상황도 안 좋고 또 하이닉스가 또 삼성전자처럼 순연금이 뭐 110조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순차익금이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18년, 19년에 넘어갈 때보다는 좀 더 민감하게 보는 좀 투자자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디커플링은 좀 그런 좀 체력, 기초 체력 관점에서 조금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전 18년 때와는 그런 부분이 다르다. 이것이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어떻게 건드려서 주가가 움직일지는 예. 우리가 좀 예. 유의 주시해야겠군요. 예. 그리고 이건. 그때는 이제 산업 수급의 문제였고 지금은 금융시장 크레딧 마켓의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하긴 뭐 채권 발행이 어렵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이 그럴 돌고 때다 있으니까. 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오히려 재무 건전성이 높은 회사한테 좀 더 관심을 더 두는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은 분명히 즐기는 건 맞습니다. 자본시장이 있다면 지ren가격 급락이 끝나는 시점에 실적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비중을 늘려서 지ren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 그 트레이딩하는 전략은 저는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사이클 주식은 그렇게 해야지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재고가 너무 많이 늘어버렸고 여기에다가 또 우리 SK 하이닉스가 또 뭐 특정 기업을 인수하려고 또 돈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5조 지급해야 된다고. 네, 아니 내년. 6.1조가 키옥시아 지분 투자를 했고요. 10조는 이미 인텔한테 작년 연말에 줬어요? 줬고 또 2025년 3월달에 대령 공장 인수 대금을 또 20억 불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 줄줄이 돈 예, 나갈 게 그래서 많아요. 그냥 사이클만 보면 당연히 하이닉스도 저는 뭐 실적이 좀 안 나와도 매력적인데 너무 최근에 좀 몸집을 늘렸고 여기에 또 크레딧 마켓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또 재무적인 체력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많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최근에 좀 디커플링이 삼성전자 주가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좀 당분간 제가 보더라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 시장의 불안감을 그쪽 경영진들이 이렇게 시장과 소통할 것이냐, 계획을 그렇죠. 알려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도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TSMC처럼 확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의 맞습니다. 성과, 예. 거래처가 고객이 늘어나는 거 예. 이쪽을 얘기하셨는데 뭐 요즘 시장이 되게 혼란하잖아요. 뭐 맞습니다. 실패하고 있다, 뭐 고객이 이탈하고 있다. 예, 뭐 맞는 어떻습니까? 얘기죠. 팩트는 뭐 LSI도 보면 삼성이 사실 뭐 AP랑 이런 쪽은 좀 요즘 뭐 플래그십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설계,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비메모리 설계한 설계서. 쪽이 어쨌든 간에 뭐 내년에 또 우리 계속 나오는 얘기가 갤럭시 S23에는 다 퀄컴 칩만 들어가더라. 뭐 그러는 것도 뭐 일부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들어가는 퀄컴 칩은 TSMC가 100%다 생산하더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뭐 현재 상황에 저는 좀 부담스럽죠. 참고로 TSMC는 올해 매출액이 한 35%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률은 지금 한 3분기에 50% 기록했거든요. 아니 우리 다 반도체 안 좋아 하는데 TSMC는 역대 최고의 실적이군요. 지금. TSMC의 웨이퍼 가격, 그 ASP라고 부르면 TSMC의 웨이퍼 ASP는 2019년 4분기 대비 올 3분기에 얼마 올랐을 것 같아요? 몰라요. 38% 올랐습니다. 야, 우리는 다 뭐 우리는 45%, 이렇게 급나가는데. 50%몇 프로 파졌다는데. 예, 얘는 이렇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뭐 애플이 내년부터는 이제 4나노 웨이퍼를 쓸 것 같거든요. 4나노 기반에 그러면 ASP가 한 번 더 오릅니다. TSMC는. 그래서 TSMC 상황이 상당히 좋은 거는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삼성전자한테 물론 뭐 제가 봐도 뭐 AP 쪽도 그렇고 이미지 센서는 삼성은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소니가 애플 효과를 등에 업고 매출액이 한 30 올해 같은 경우에 37% 증가합니다. 가이던스를 그렇게 줬어요. 3분기 실적이 빅점프를 합니다.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미지 센서 쪽으로 소니가 그래서 사실은 이미지 센서랑 뭐 AP는 삼성 LSI에서 제일 중요한 두 제품인데 최근에는 뭐 그렇게 한마디로 해서 각광을 받기에는 뭐 경쟁사가 너무 잘하는 그런 국면이 있고 소니가 잘하고 있다. 소니가 잘하고 있고 이미지 센서는 AP는 퀄컴이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기대할 거는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는 뭐 삼성도 실적이 올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핵심이 되는 제품들이 자꾸 이제 TSMC로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들이 솔직히 있고요. 저도 그 부분은 좀 걱정도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삼성이 이제 올 뭐 상반기부터 3나노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고 그리고 뭐 2025년에는 2나노 양산을 하고 2025년부터 이제 TSMC랑 만나거든요. 같은 2나노를
같은 유사한 게이트 올라운드 공정으로 둘 다 양산을 하는데 다만 이제 삼성이 이제 같은 공정을 3나노부터 미리 했으니까 아마 학습 곡선은 분명히 있을 학습 효과는 좀 있을 거고요. 근데 TSMC는 이제 바로 이제 핀패드하다가 갑자기 이제 거칠게 가야 되니까 그래도 TSMC가 지금까지 잘했던 걸 보면 뭐 크게 너무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TSMC한테 애플은 너무나 중요한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이제 TSMC한테 뭐 M1, M2 칩도 맡기지만 또 스마트폰, 아이폰에 들어가는 바이오닉 칩을 맡기거든요. 바이오닉 칩은 역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은 전력 소모 되게 그렇죠. 중요하죠. 오래 가야지. 예. 금방 꺼지면 그리고 짜증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똑같은 그 대항마, 즉 반대되는 그 피어 컴퍼니가 콜컴이거든요. 근데 콜컴이 최근에 이제 TSMC 팹에서 물론 돌려보니까 스냅드래곤 8-2가 우리 아이폰 A15보다 뭐 전성비가 훨씬 더 좋다 뭐 그런 식의 뭐 저도 그걸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 TSMC가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어쨌든 그 퀄컴이 이제 조만간에 아마도 뭐 2024년부터는 삼성의 3나노 기반으로 이게 3나노가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의 그 3나노 경쟁력은 TSMC보다 먼저 시작해서 더 많은 경험과 그렇죠. 노하우를 맞습니다. 축적을 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이 제품은 일반적인 뭐 우리 서버에 들어가는 뭐 그런 CPU, GPU랑 달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는 전력 사용이 되게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쨌든 간에 3나노 두 번째 버전 내년부터 양산이 들어갈 제품은 5나노보다 한 전력 소모가 50% 가까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퀄컴이 그런 칩을 가지고 2023년 말부터 삼성 3나노로 생산을 해서 2024년에 이제 뭐 24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치.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전력 사용이 더 많이 줄면 그러면 이제 2나노로 가면 더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의 노드맵은 계속해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게이트 올라운드 공정으로 가는데 그거를 퀄컴에서 구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TSMC는 물론 2나노로 잘 갈 수도 있지만 잘 헤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삼성 그 게이트 올라운드 저희 삼성 자체적인 터미널로지는 이제 MBC 팻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한 티어1 고객들의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삼성 파운드리의 제일 중요한 그래서 향후 2, 3년이 저는 명운을 결정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나노에서 정말 1세대, 2세대 버전에서 전력 소모를 많이 줄여주고 전성비를 높여주면서 사실 이제 퀄컴이든 아니면 뭐 다른 기존 고객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제품이 나오면 이 생태계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TSMC가 지금까지 너무 잘하지만 삼성이 정말 히든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또 그 히든 어떻게 보면 그 로드맵대로 퀄컴이 이제 계속 칩 성능을 개선시켜 버리면 뭐 결국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지금까지 잃었던 고객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애플이 컴백할 수도 있죠. 이제 그게 만약에 구체화가 되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재평가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의 재평가에도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TSMC 또 그냥 반도체 회사니까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 안 좋을 때 워렌 버핏도 산다. 가치주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실적은 역대로 더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만 빠진 거니까 정말 가치주. 고점 대비 59% 빠졌거든요. 그리고 빠질 때 배경에는 또 정치적인 이슈들이 그렇죠. 대만 대만 해협에 있는 그 불안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삼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TSMC를 볼 때 뭐 그런 유명한 가치 투자자 봤을 때는 그런 정치적 이슈가 펀더멘탈에 의미 있게 해소는 안 줄 것 같은데 주가는 많이 빠졌고 실적은 또 내년에 또 4나노 양산하면 ASP 또 오르거든요. 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가치주를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업으로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군요. 우리가 생각을 관점이 잘못 치웠네. 저는 이제 좀 놀랬죠. 가치 투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성장주를 이제 봤다는 거는 이제 TSMC가 성장주인데 또 자세히 보니까 가치주라고 또 평가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다 다르다는 게 왜냐하면 이 그 양안 문제로 그 지정학적 불안감 이런 이유로 그 고객들이
삼성전자로 좀 이탈을 많이 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근데 아니네요. 제가 봤을 때 칩을 설계해서 파운드리에 양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디자인 디자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양산하기 전에도 뭐 베리피케이션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산 과정과 검증 과정과 그다음에 잘못된 거는 또 고치고 하기 때문에 2, 3년, 1년 안에 바로 체인지 되는 경우는 없고요. 최소한 뭐 늦으면 3년에서 한 4년 걸립니다. 파운드리 회사 하나 시간이 한참 제대로 걸리는군요. 바꾸는데도 예. 뭐 물론 기존 고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유연한데 새로 이제 하려면 최소한 뭐 2, 3년은 최소한 있어야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제품인 경우에 한해서는 예. 어쨌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 비메모리 저 파운드리 쪽의 그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다는 예, 거. 근데 뭐 지금 정도로 뭐 매출 업황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 가지고는 주가가 삼성전자 안 바뀔 것 같고요. 정말 이제 큰 판에서 어차피 두 회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한 회사가 참고로 이제 7나노 이하 시장에 올해 TSMC 매출액이 한 400억 불 정도 됩니다. 400억 불이면 뭐 엄청난 제품. 그 중에서 5나노가 한 190억 불 정도 보고 있고요. 제 추정입니다, 이거는. 근데 삼성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0억 불이 안 될 것 같아요. 7나노 이하가. 그러면 시장으로 보면 삼성은 한 10% 초반입니다. TSMC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상태에서 삼성이 뭐 특정 고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새로운 물건을 받았다는 거 가지고 주가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큰 기술에서 상징이 되는 그런 기업이 3나노에서의 예, 코어 고객이 이제 조금 아주 큰 고객이 의사결정이 좀 변화가 생기면 그거는 저는 주가의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노근창 센터장님께 전반적인 그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의사결정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